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 문다혜 씨에 대한 이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원래 전주지검장이었죠. 그랬는데 서울로 오게 되면서 원래 그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곳이 전주지검인데 거기 있는 수사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왔더니만 이게 좀 약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벌써 나온 얘기가 우리 아들의 태블릿을 돌려달라 뭐 이렇게 문다혜 씨가 지금 떼쓰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라는 지금 반응입니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 쪽 관련된 사람이 뭔가 이제 검찰 조사 같은 거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야. 항상 이런 지엽적인 거 뭘 가져갔느니,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도 일기장. 그 일기장 가지고 진짜 얼마나 우려먹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이 의외로 증거가 됩니다.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일기장 때문에 감옥 갔지 않나? 내가 사실 그거 안 읽었는데. 그 아내가 뭐 배신하지 않았나요? 그때 백작이었어. 아내가 제 기억에 뭐 배신해서 저 감옥 갔던 거. 공후 백자남. 공후 백자남. 백작. 그래서 일단 윤건영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태블릿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아들의 태블릿은 가져가지 않았대요. 그럼 누구 태블릿을 아이같이 꾸며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고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태블릿 PC 하면 얘네들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그 전희재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그 국정농단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태블릿 PC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기 JTBC 기자가 몰래 가져갔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렇게 그랬으면 남의 태블릿이 가져갔으면 자기 태블릿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태블릿 가지고 난리치는 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니 그 문다의 혐의가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이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문다혜 씨가 이런 글도 썼다가 지웠다라고 하는데요. 300만 원이 거액이라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했냐라고 하는 글을 썼다가 지웠는데 요 300만 원이 이제 그 디자이너의 그 딸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양 디자이너. 그 사람도 디자이너예요? 그 의상실 딸이고 걔가 디자이너고 프랑스 사람이죠. 양 씨. 아빠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빠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의상실하고 딸인 거 아닌가? 전 디자이너의 딸이라고 알고 있었네. 어쨌거나 그 지금 양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은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이 이제 검찰이 의심하기로는 이게 이제 취업 청탁의 대가로 문다혜한테 준 돈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문다혜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잠깐 이거부터 해야죠. 여기 이제 이 300만 원이 그 얘기해 주시죠. 300만 원이 거액이라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했냐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가 삭제했는데 그러니까 문다의 이 말은 쪼잔하게 300만 원 가지고 나를 뭐 주잡듯이 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풍조가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뭐 이재명도 뭐 10만 원 가지고 이러냐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그거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떨 때는 300만 원이 거액이고 자기네가 혐의를 받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 삼는다. 이런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고요. 그리고 문다혜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토호쿠 대학 나왔어요, 일본에. 그랬다고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반이라고. 저기 아빠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빠가 디자이너. 근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전 디자인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빠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딸이 맞죠? 디자이너의 딸. 딸은 여자죠. 그렇죠.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보니까 청와대 경호원과도 동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액수가 수천만 원이죠. 이거는 수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경호원이 알고 보니까 우리 문다혜 씨가 특이하게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빠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호를 담당하고 있던 지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 한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
돈, 한화랑 태국 바트화가 섞여 있는 수천만 바투와. 네, 그거를 이제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건넸고 이 돈을 갖다가 또 A씨 계좌에서 출금이 됐다라는 거. 근데 한화에다가 바트화까지 이게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일단 이 한화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는데 검찰이 지금 일단 의심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타이스타젯에 그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은 거, 그거를 이제 이 경호원의 계좌를 통해서 약간 돈 세탁하듯이 쓴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대통령과 영부인이니까 뭐 공적인 자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활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또 문다혜한테 줄 수는 없으니 경호처 직원한테 그렇게 통해가지고 돈을 인출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모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하고 이렇게 경호처 직원이 이렇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같이 거래하고 이런 경우 되게 드물잖아요. 애당초 그 경호처 직원이랑 돈을 왜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역시 그 타이스타젯 만약 월급이었으면 남편 계좌로 이렇게 입금하지 않겠습니까? 타이스타젯에서 정식으로. 근데 왜 그런 게 아니고 왜 문다혜가 경호처한테 입금해서 이건 돈 세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절대로 이렇게 드러나서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이 직접 문재인 아버지니까 줄 수 있어. 근데 이 사적 자금이라기보다도 다른 좀 공적인 자금, 칼비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좀 그런 저도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경호처 직원 한 명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경호처 자체에 지금 조직적인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영훈 경호처장 또한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까지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는 그 경호처 직원 A 씨랑 문다의 1대1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라 경호처 자체의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닐까라고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 문재인 사위 같은 문재인 딸은 이제 문재인 당연히 사위랑 결혼했죠, 그렇죠? 너무 나만 알고 있는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 사위가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 별로 이렇게 뭐 그 아주 뭐 돈 잘 버는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문다혜가 태국 갈 때 같이 가면서 태국에 취업 특혜를 받았다. 그게 타이스타젯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타이스타젯이 실제로 그게 비자 받는데 이용됐지 실제로 그 회사가 뭔가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도 있었죠. 거의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스타항공에서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타이스타젯을 만들고 거기다 사위를 갖다 전무이사로 꽂아줬는데 그 뒤로 거기서 돈을 별로 못 벌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로 돈을 조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다혜 딸이 거기서 태국에서 연평균 4천만 원 정도 되는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월급으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검은 뭐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특혜도 취업 특혜지. 왜냐하면 비행기 한 번도 몰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관계에 타본 적이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그 항공회사에 갑자기 취직을 하고 그리고 전무이사까지 단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상직이 아주 그 국회의원도 하고 중기 이사장도 됐으니 이거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사위를 거기다가 취직을 시켜주고 없는 회사 사실상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전무이사까지 만들어주고 자기는 그 대가로 뭐 이렇게 장관직에 해당하는 그런 거가 좀 되는 게 누가 봐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유성화 지금 이제 춘추 장관도 문제입니다. 유성화 춘추 장관 같은 경우도 문다혜한테 현금을 또 송금한 내역이 들켰어요. 춘추 장관이 저기 대통령 기록관 관계된 건가요? 언론 담당이구나. 근데 이제 이 유성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이제 그 김정숙이 옷 살 때 옆에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현금 가방을 들고 다녔던 그것도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도대체 문다혜한테 돈을 송금할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다혜의 지금 해명은 전부 다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더구나 문다혜는요. 거기 그 나중에 청와대 기어 들어가 살기 전까지는 거기 그러니까 그 살림을 합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독립생계라고 해갖고 뭐 재산 공개도 안 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뭘 이걸 갖다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청와대 사람을 이용합니까? 이거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개인 간의 거래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사실 이게 공무원이 돈 거래에 이렇게 연관돼 있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이거 특권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문다혜는 뭐 300만 원
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수천만 원이거든요. 세 명 다 그렇죠. 합치면은.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좀 더러운 돈 세탁의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김정숙의 그 말 많은 네. 옷값과 이제 관계가 있고 네. 그 관봉권 이것도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봉권으로 옷값을 지불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간에 김정숙 이분이 그 어쨌든 그 자기 좀 옷 사고 이렇게 돈 이렇게 쓰는 거를 문다혜를 통해서 뭔가를 그렇죠. 한 것이다라는 정황이 의심이 있는데 들죠. 와 이런 게 총선 전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했어? 2년 정권 교체하고 2년 지났다. 2년. 아예 그냥 아싸리 딱 정권 교체 이거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거 그러니까. 내역을 확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네, 흘리는 진작에 거예요. 흘리는 거죠. 네, 진작에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물론 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부터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문재인 그 자녀가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제가 보기에 모범이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준영만 해도 뭐 예술한답시고 무슨 그 친구도 취업 청탁 있었잖아요. 공기업 인턴 할 때 좀 문제 있었잖아요. 논란. 네, 귀걸이 그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문다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중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청와대 기어 갔고 그리고 지금 양산에 같이 살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이 달력 팔아갖고 돈 벌고 그 커피숍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아버지의 기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준영이 좀 더 나은 면이 있는데 문준영은 아버지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 시국에 그 각종 그 대회를 휩쓸었잖아요. 그 지원금을 휩쓸었잖아. 그렇죠, 지원금 그렇죠. 대회도 지원금을. 아니고. 그리고 지원금 받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아들이면 좀 이렇게 송구하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타워 내가 담당했죠. 잘나서 된 거다라고 하고 그때 대깨문들이 문준영은 무슨 세계적인 아티스트래. 근데 무슨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국내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타먹냐고. 정말 그것도 되게 모순적인 말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에 뭐 있어? 다음에 넘어가자 말 아닌데 왜? 아니 제 항상 눈으로 읽으세요? 항상 째려봐. 아니 문준영에 대해서는 이런 걸 내가 아니면 누가 짚어주겠습니까? 그 문준영이 그 SNS 쓴 그 SNS 그 있잖아. 그 말투를 보면서 참 애가 잘못 길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뭐 저는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나는 아버지랑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거나 우리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그래도 아들은 괜찮네 할 텐데. 아들이 더 싸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그냥 그 당시 SNS를 보면서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왜 우리나라 대통령 자녀들은 다 있다인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윤 대통령 양자로 들어갈 생각을 그때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해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네. 모범을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기. 알겠습니다. 이게 다 문준영 때문이야. 알겠습니다.